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와 조정훈의 토론 중에 이런 장면이 있지요.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니 법에 대한 이해도 높으실 테니 지금 2심 유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시는지, 경찰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치의 자유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이 정치에 나오는 문제보다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사와 경찰을 모두 사유화해서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역시 이지은이지요. 법 위에 있는 김건희를, 그리고 그 김건희를 수호해왔던 조정훈을 또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도봉구갑의 안기령 후보도 김재섭을 박살냈지요. 지난 3월 한국경제는 안기령 후보가 출마 지역구가 아닌 곳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안기령 후보는 도봉노인 복지관은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인사드리러 다녀왔고, 수유역은 쌍문일동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있어 퇴근 시간 도봉 주민 비율이 높아 이전 선거에서도 쌍문역, 창동역만큼은 자주 못 가도 한 번씩은 꼭 들렀던 장소라고 밝혔지요. 즉, 한국경제에 의도적인 흠집 기사를 쓴 기자를 박살냅니다. 그런데 김재섭이 이 기사를 토대로 안기령을 비판하자 토론장에서 다음과 같이 박살냈다 이거지요. 지난 3월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재섭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우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재섭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주 비겁한 네거티브를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김재섭 후보께서 비겁한 네거티브를 남발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도봉에 오래 사셨다고 하시면서 도봉을 정말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은 도봉갑을 따지지 않고 도봉군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역에 간 것은요, 2번, 3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쌍문동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고요. 실제로 가서 쌍문동 주민분께서는 이 마을버스 배차 간격 등의 문제를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마을버스를 직접 타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김재섭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선거 기간에는 꼭 수유역에 가셔서 이 마을버스를 타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사과하시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쌍문동 주민들을 다른 지역 사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써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도봉구 주민들께서 안기령 후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기사에 나온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 겁니다. 기사에서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소송 걸으셔야 되겠죠? 아니요, 답변으로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경제 기사고, 제가 수유역에서 했는지 창동복지관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사를 먼저 따져주시는 게 선후관계라고 생각하고요. 기사 제목만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발언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기사 내용도 확인하시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도봉갑에 출마하시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장해찬은 국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3일 데드라인이라며 성사되지 않자 수영 구민들에게 TV토론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했지요. TV토론에서 장해찬은 그야말로 부산의 모든 아파트 이름을 다 외울 듯한 암기력을 자랑합니다.
이래서 수영에 살아본 사람이 수영을 대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우 후보님께서도 아까 동방오거리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동방오거리와 밀락동으로 지하철이 뻗어나가게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가장 최근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네, 주십시오. 주도권 토론이지 저는 않습니까? 동방오거리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아니 깊이 있게 밀락동에 보는 최근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모르시나요? 그게 많죠. 네, 예, 하나만 여러 말씀해 군데 주세요. 있죠. 가장 예. 최근에 입주한 최대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여러 개 푸르지아부터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마치 개항의 이재명 대표가 그 동네 재개발 아파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밀락동 오션테라스입니다.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가 최근에 입주한 밀락동의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밀락동에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잘 아는 사람 장예찬은 지하철 통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유동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망미동 인구 문제 잘 모르셨는데 밀락동이 이제 수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됩니다. 그곳에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말고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들이 몇 곳 확정되어 발표돼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산 MBC 홀이 밀락동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여쭤봐도 그 될까요? MBC 홀을 이전한 자리에 새로운 장혜찬 아파트가 후보님. 들어설 것이고요. 제 시간입니다. 네. MBC 홀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예전에 놀이공원이었던 미월드 부지에도 호텔 브랜드가 운영하는 레지던스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밀락동의 인구는 몇 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도 폭증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오션테라스도 알고 있고 MBC 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 수영사람 장예찬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수영구의 재건축 대표적인 거 삼익비치가 있죠. 이번에는 또 존경하는 정현우 후보님께 재개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익비치가 수영구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두 번째로 세대가 많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예, 모르신다는 다만, 말씀이네요. 참. 예, 뭐 그렇게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네. 이렇게 유도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 뭐 굳이 답변할 필요 없을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이 아파트 예. 단지 몰랐던 이재명 대표가 좀 떠오릅니다. 바로 1100세대의 수영 현대 아파트가 수영구에서 삼익비치 다음으로 많은 세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에 다시 단일화를 주장하지요. 존경하는 수영구의 어머니 아버지 선배님, 장예찬은 수영구를 정말 제대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잠시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면 그 즉시 복당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상 무소속 당선자가 복당이 안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지하철 연장과 재건축 재개발, 우리 수영구의 아파트 단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제 이사 온 지 2주 되고 한두 달 되신 분들과는 다르게 3대가 수영에 사는 장예찬이 수영구 구석구석 잘 발전시키지 않을까요? 보수 단일화 해야 된다는 목소리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영구 당협에 네 분의 당협 회장들이 보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써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정까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우 후보님의 캠프 사무실 입구에서 저와 커피 한잔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보수 단일화를 해내야 한다는 수영구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진짜 보수 장예찬에게 여러분이 표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국힘 전현욱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전망이 경각에 있거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존경하는 수영 구민 여러분, 지금 임진왜란 때 수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25용단의 충절과 결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나선 저희 현재 신경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수영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도 수영 구민들이 국민의 힘을 굳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공식 후보 기호 2번 정연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후보로 찍으면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되는 상황을 더 이상 수영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의 정치의 중심, 수영에서 국민의 힘이 이겨야 부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백이 통하기는커녕 우스운 상황이지요. 결국 패배의 독박은 장해찬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